자, 오늘 만나볼 학생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우리 프로그램을 알게 됐고요. 학생부 평가와 함께 지망 가능한 대학을 알고 싶어서 상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자세한 프로필 소개할게요. 먼저 장래 희망입니다. 우리 친구는 국제무역 전문가를 희망하는 인문계 고3 학생이고요. 내신 살펴보겠습니다. 내신 주요교과 평균 1.68등급이고요. 모의고사 점수는요. 6월 모의고사 가채점 예상 점수 국수탄 평균 4.8등급입니다. 자, 비교과 활동 살펴보죠. 자율 활동으로는 자율 동아리 회장을 했고요. 봉사 활동을 독서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봉사 활동은 총 71시간, 독서는 총 28권 읽었네요. 동아리 활동 살펴보죠. 토론, 홍보, 영어 자율 동아리에서 활동했고요. 수상 경력은요. 교과 우수상 13회 등 22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가 가장 가고 싶어하는 대학은 어디일까요?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통상학과입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고3 수험생을 둔, 여자 수험생을 둔 엄마입니다.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가 한국외대 국제통상학과 진학 희망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과를 희망하게 된 계기나 이유가 있었을까요? 영어를 좀 좋아하는 학생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한 직업을 좀 갖고 싶어 해서요. 무역통상학과를 가면은 그게 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상담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본격적으로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학생 교과 성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훈 선생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자세히 살펴주시죠. 예, 자세한 분석에 앞서 학생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내신 성적인데요. 1학년, 2학년 이제 4개 학기의 교과 평균 등급입니다. 국어 1.3, 수학 1.0, 영어 1.3, 사회 2.8에서 주요교과 평균 등급은 1.68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내신 성적 추이를 살펴보면요. 국어 교과는 1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으로 대충 1등급을 유지하고 있고요. 수학은 모두 1등급입니다. 다음 영어도 112로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모의고사 성적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6월 모의평가, 현재는 가채점 결과고요. 아마 이번 주 수요일 날 이후에 성적이 통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어 영역은 원점수 45점에 6등급 예상하고 있고요. 수학 나영 원점수 74에 4등급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어 78에 3등급, 한국사 10점에 7등급, 그다음에 사회탐구는 사회문화 경제를 신청해서 각 5등급, 4등급을 예상해서 국수탐 합계 예상 등급은 4.8등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모의평가 비교해보면요. 국어는 5에서 6으로 하락했고 수학도 3에서 4로 하락, 영어도 2에서 3등급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우리 학생 내신 분석과 또 내신 성적으로 희망대학 진학 가능성 짚어주시죠. 예, 현재 학생의 이제 주요교과 평균 등급은 1.68등급이고요. 정규과 1.85등급입니다. 어쨌든 학생의 내신 성적은 상위권 성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성적 추이를 또 보면요. 1학년 주교과 1.7에서 2학년 2.7등급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정교과는 2등급에서 1.8등급 소폭 상승했습니다. 교과별로는요. 수학 성적이 아주 우수한 편이고 사회 성적은 다소 부족한 편입니다.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과 학생의 내신 성적대와 비교했을 때요. 전체적으로 내신 성적대만 보면은 이제 합격권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순수하게 내신 성적만 가지고 판단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에 대한 우수성이라든지 혹은 이제 비교과에 대한 성적도 같이 포함되다 보니까 그것까지 고려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그래도 합격 가능성이 있으나 완전하게 합격을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바라볼 수 없다. 이 정도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남은 기간 동안 그럼 어떻게 내신 관리 전략을 짜야 할까요? 네, 현재 이제 3학년 1학기 아마 기말고사가 남아있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1.5등급을 목표로 해서 국어 1, 수학 1, 영어 1, 사회 등급해서 최대한 성적을 당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1.5등급 이내에 들어가면 네. 주요 상위권대에서 합격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니까 아마 마지막 기말고사에 가장 또 전력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정시 진학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텐데요. 선생님, 모의고사 성적으로 본 정시 경쟁력은 어떨까요? 예, 모의고사 성적은 앞에서 잠깐 이제 앞에서 봤듯이
전체적으로 내신보다는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마 6월 모의평가 이제 이번 수요일 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알고 있겠지만 사회 누적 47% 정도 예상되어서 정시로는 이 수능 성적으로 서울수제대학 지원이 좀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서 가는 학생이 최대한 수시를 최대한 잘 이용해서 합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모의고사 전략도 알려주시죠. 현재로 보면 이제 4등급대의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최소한 3등급 이내를 목표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제 수능 최저 기준 없는 수시 전형을 많이 넣어보겠지만 그리고 이제 주요 상위권 또 중위권 대학 경우에는 3등급 2개 정도는 맞아야 그래도 좀 합격 가능성을 많이 높일 수 있으니까 최대한 3등급 이내를 목표로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신은 1.5등급 이내가 목표이고요. 또 모의고사는 3등급 이내가 목표로 하는 거 다시 한번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의 궁금증과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기적의 솔루션 시간인데요. 오늘 해결할 기적의 솔루션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학생부에 리더십이 없어서 고민입니다. 꼭 학생회장, 학급회장, 동아리 부장을 해야 하나요? 인데요. 조진호 선생님. 꼭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학교에서 우리가 주로 이제 볼 수 있는 리더십은 학생들이 이제 판단하기를 학급의 이제 간부 같은 거죠. 학급 회장이라든지 학생회장, 부회장, 학년회장, 학급 대표, 동아리 부장 등 활동한 내용을 학생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부장이라든지 역할을 맡은 사람은 한정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나머지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할 수가 있는데 제일 가까운 것은 수업 중에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업 중에 조별 발표를 할 때 발표 내용을 갖다 수합하고 정리하고 발표하는 등의 활동을 리더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급 안에서 체육부장이라든지 가학부장, 학습부장, 미학부장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나름대로 책임과 의무를 하면서도 드러난 활동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학생부에 기록해서 리더십으로 이렇게 내용을 갖다 어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 때문에 고의로 학급 회장이 꼭 출마를 한다든지 회장 선거에 낙선에 따라서 이렇게 기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교과 세부 능력의 특기사항이 보면 조별 리더로서 활동한 내용을 갖다 많이 기재하는 추세가 있고요. 그런 부분이 학생은 나름대로 작은 활동이 쌓이고 쌓이면 그런 부분이 기록할 때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또 생각할 때 조장만 맡아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학생들도 잘 알겠지만 실제 조장이 모든 일을 다 하지 않고 조장이 하다 보면은 약간 부족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도와주면서 숨어있는 본인의 리더십을 또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기재가 되면 좋겠고요. 제일 좋은 것이 암만 해도 친구들 간의 어떤 학습 활동이라든지 의견을 나누다 보면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의견 충돌이 생겼을 때 그런 갈등을 갖다가 조정하는 역할을 갖다 한 경험이 있다면은 그런 부분을 쓰면은 리더십을 표현하는데 가장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 살펴볼 텐데요. 학생부 강점 대 약점 함께 보시죠. 자, 먼저 우리 학생이 생각하는 학생부 강점은요. 영어와 관련된 꾸준한 활동이고요. 선생님께서는요. 영어 관련 교과 활동과 교과 연관 활동의 일관된 맥락을 통한 자기 주도성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학생이 생각하는 학생부 약점입니다. 경영, 무역, 통상에 관한 탐구도가 낮은 점을 꼽았고요. 선생님께서는요. 수학, 사회, 교과 관련 활동이 영어에서의 확장성과 차이가 나는 점, 다소 추상적인 행동 종합 의견, 그리고 편차가 큰 봉사 실적입니다. 네, 안성환 선생님 먼저 학생부 강점부터 짚어주시죠. 네, 주요 교과 평균이 1.68등급일 정도로 상당히 교과에 대한 등급은 높은 학생이고 또 하나는 영어에 대한 관심이 높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좀 두드러진 학생이었는데 영어 같은 경우에 상당히 세특 부분에서도 구체적인 기록들이 나와 있다는 점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특에 있는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학생이 경시대회에서 얻었던 성적이라든가 아니면 교과에서의 독서 활동 사항 자체가 상당히 일관성 있는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선생님 약점과 보완책도 함께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보통 그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야기할 때 학업 역량을 교과 등급으로만 평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학생이 평가받을 수 있는 학업 역량, 발전 가능성, 그다음에 전공 적합성, 인성적인 부분으로 봤었을 때 학생에게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학업적인 성적 부분과 발전 가능성 정도라는 점을 일단 서두로 두고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무슨 얘기냐면
교과 등급이 상당히 좋지만 학생 자체의 어떤 학업 역량이 상당히 뛰어나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좀 편향된 부분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당히 교과 성적이 높지만은 구체적인 학업 역량이 높지 않다라고 평가하는 이유가 영어 과목에서 보여줬던 그런 교과와 교과를 확장시킨 그런 활동에서의 연계성이나 맥락화가 상당히 자기 주도적으로 이루어졌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사회과학 계열로 가려고 하는 부분이라면 사회 과목이라든가 아니면 수학 부분에서도 충분히 나타났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교과 성적에 그쳤다라는 점이 좀 아쉬웠고요. 두 번째로는 종합전형 자체가 몇 가지의 특출한 스펙을 잘 쌓아놓으면 합격할 수 있는 전형이 아니라 전반적인 학생부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인데 이런 부분에서 학생이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좀 유목적적인 행동, 그러니까 본인이 꽂혀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데 나머지는 별로 그렇게 크게 주안점을 두지 않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출석 같은 경우에 무단결석이 2회가 있었는데 이 정도 교과 성적이 있는 학생이 무단결석을 3학년 때 하기는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1학년에서 봉사활동 실적이 상당히 어떤 나눔이나 배려 형태로서 있었는데 이 당시까지만 해도 학생이 원했던 진로 희망이 간호사였단 말이죠. 그런데 2학년 때 진로에 대한 과정이 바뀌면서 전혀 개인적인 봉사활동이 없었다라는 점은 좀 뭔가 목적이 아닌 다른 것 이외에는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인상을 좀 줄 수도 있다라는 점이고 또 한 가지 특징적인 점은 행동 종합 의견에서 세특 부분에서 학생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우수하다고 입증됐던 그런 부분들이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기록되는 행동 종합 의견에서는 인성적인 부분에서 너무 추상적인 부분으로 가고 학생 스스로가 노력했었던 진로와 관련된 부분으로만 다 채워졌다라는 점을 봤었을 때는 무언가 그 맥락을 좀 충분히 읽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궁금증이 좀 들었었고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학생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동아리 활동도 어떤 그 홍보 동아리라든가 아니면 이런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학생이 보여줬던 역량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좀 논리정연한 발표력 내지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순발력 그리고 효과적인 표현력 등이 국어라든가 사회나 수학 수업 시간에 충분히 표현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애를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모습들에서 본인이 어떤 식으로건 조금 더 자기 주도적으로 그런 전공과 관련한 과목에서 애를 썼다라는 점이 세특에서 좀 더 기록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학생부 그 마지막에 있는 종합 의견에서도 조금 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다른 사람과 어울리거나 아니면 조직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의 리더십 같은 것들이 담임 선생님의 눈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과목에만 편중된 맥락화라는 것 자체가 교과 등급이 우수하지만 전반적인 학업 능력이라든가 내지는 전공적 합성 부분까지 연결될 수 없다라는 점은 학생 본인이 좀 깨우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혹시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죠. 가장 궁금했던 게 출결에서의 무단 지각이 있던데요. 3학년 때. 혹시 그 이유가 뭔지 어머님 알고 계시나요? 첫 번째 무단 지각은 제가 저도 같이 득점을 져가지고 못 끼웠어요. 그래가지고 그랬고, 두 번째 지각은 모의고사 날이었는데, 이게 8시까지 가야 되는데, 그걸 너무 이어서 가게, 모의고사인데 착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따게 됐습니다. 일단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3학년 때는 더 이상은 이제 그러한 지각 사태가 무단으로 처지는 그런 지각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끔 학생 본인도 좀 각성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 학생부 또 꼼꼼히 살펴보셨을 텐데 학생부 중에 주목해야 할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네, 제가 항상 주목하는 부분이 교과 세특이죠. 네, 그래서 교과 세특을 통해서 학생에 대한 장점을 먼저 좀 살펴봤는데요. 학생은 학업 역량 부분에서 상당히 자발적이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학습 의지를 가지고서 임하는 태도가 돋보였고 그리고 참여도나 태도라든가 열정 부분 같은 경우에도 느껴졌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탐구활동 과정에서 본인이 창의적인 결과물을 산출해내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썼던 부분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발전 가능성 부분에서도 본인 스스로가 뭔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어떤 창의적인 산출물을 내려고 하는 부분들이 기록이 된 부분들이 인상적이어서 좋게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영어 원 과목에서 이루어졌던 내용 가운데 자료의 활용과 짜임새 있는 진행으로 평가를 높이 받았다라든가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구체적인 역할을 맡아서 충실히 수행했다라는 점들이 나머지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의 어떤 동아리 활동이나 아니면 경시대회를 통해서도 입증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영어 과목에서의 맥락화를 가진다라는 근거가 바로 이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영어 2 같은 경우에도 자료를 재구성했다라는 점, 그리고 장래 희망과 연결해서 본인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확인했다라는 점 같은 것들이 나머지 다른 부분에서도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좋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미술 창작 같은 경우에도 자신의 개성을 잘 드러낼 수 있게끔 표현했다던가 생활과 윤리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이 뛰어났고 표현이나 대처 능력이 뛰어났다는 학생의 장점을 기술한 바 있고요. 중국어 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생각이 담겨 있다라는 글 등을 작성했다라는 걸 봤었을 때 학생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장점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겉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이렇게 보였다라면 조금 더 심도 있는 부분으로 마지막 학기를 보완을 해서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고요. 계속해서 우리 학생의 입시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대학을 진학할 때 어떤 전형이 가장 유리할지 지금부터 우리 학생을 위한 대입 진학 로드맵 공개합니다. 자, 우리 학생 대입 진학 로드맵 1순위는요. 학생부 종합전형 2순위, 학생부 교과 전형 3순위, 논술 전형입니다. 자, 학생부 종합 전형이 가장 경쟁력이 높게 나왔는데요. 조진용 선생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우리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스펙트럼을 한번 먼저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일단 추천할 수 있는 대학이 체제가 있는 대학교하고 없는 대학교로 나눠보겠습니다. 체장력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도는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대학. 지금 학생 같은 경우는 2개 합이 이제 7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숭실대가 2개 합이 6인데 영어는 미반영합니다. 서울과기대가 2개 합이 6으로서 이번에 신설이 됐고요. 그다음 체장력 기준이 없는 대학, 이제 학생이 만약에 충족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세종대, 강원대, 국민대에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만약에 지원하는 경우에 추천할 수 있는 대학이 최장력 기준을 갖다가 충족 가능성이 있는 대학, 앞으로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죠. 2개 합이 아니라 3개 합입니다. 서강대하고 홍익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최장력 기준이 없는 대학교가 많은데 이제 건국대학교의 KU 학교 추천 전형하고 자기 추천 전형, 경희대 학교장 추천 전형이 고교 연계 전형하고 네오 르네상스 전형, 동국대 학교장 추천 전형, 서울시립대에 그다음에 세종대, 성균관대, 숭실대, 중앙대, 한국외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 학생의 가장 큰 장점은 내신 성적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1.68 등급 성적이고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단점이 모의고사 성적이 교과 성적에 비해서 못 미친다는 거,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2개의 성적을 입시에 활용할 수 있는 이제 최적의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학생이 생각할 수 있는 대학을 갖다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교를 본다면은 상위권 대학에서의 선택의 폭은 암만 해도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위권 대학으로 볼 수 있는 대학교가 대부분 학생의 성적대에서 이제 교과 전형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데가 고려대 고교 추천 전형하고 중앙대 학생부 교과 전형을 많이 지원을 합니다. 1.6등급 때문요. 볼 수가 있는데 거기가 최저가 3개 합이 6이고 중대 학생부 교과 전형이 3개 합이 5가 되기 때문에 학생 같은 경우는 최저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에 비해서 이제 비교과가 아주 우수한 편은 아니지만은 학생부 종합 전형 를 1순위로, 그다음에 2순위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종합 전형을 4개, 그다음에 교과를 2개, 내지 종합을 5개, 교과를 1 정도 이렇게 지원한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은 조금 전에 앞에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무단 지각이 있는데 뭐 노래 가사도 그런 말이 있죠. 뭐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보내야 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네. 앞으로 무단히 들어가는 지각이라든지 뭐 조퇴라든지 결석 같은 건 절대 금지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우리 학생이 궁금하게 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학생의 국어, 영어, 수학 교과 성적만 보면은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1.2등급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서울의 상위권 대학에서 국영수만 반영하는 대학교를 한번 찾아봤는데 36대하고 상명대 이 2개 학교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학생이 관심 있는 대학교가 아닌 것 같아서 이 학교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의 입시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살펴볼 텐데요. 세 분의 선생님들이 제시하신 추천 전형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조진호 선생님은요. 한국외대 중국외교통상학부 학생부 종합전형. 안성환 선생님. 숙명여대 영어영문과 미래 리더 전형. 오종훈 선생님.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학생부 종합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세 분의 추천 전형 살펴봤는데요. 먼저 조진호 선생님께서는 한국외대 중국외교통상학부 학생부 종합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추천한 데서는 국제통상이 아니라 중국 외교통상학부로 추천을 했는데요. 일단은 전형 방법은 1단계에서 3배수 뽑고 서류평가 100으로 뽑습니다. 2단계에서는 서류평가 70에 면접이 30이 들어가고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추천한 이유는 학생이 학교에서 중국어를 갖다 이렇게 배웠더라고요. 성적도 괜찮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폭넓은 일반적인 국제 통상보다는 특정 지역의 외교 통상, 그래서 이제 중국이 뜨는 시장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의 외교 통상 학부가 더 적합하지 않나, 미래를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해서 중국 외교 통상 학부를 갖다가 이렇게 추천했고요. 그다음에 성적상이라는 전체적인 봐서도 국제 통상 학부보다는 아마도 합격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했을 때 학생이 중국어 수업 시간에 그 활동한 내용이 2개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공 적합성 면에서도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주로 합격자 평균 등급이 2등급 내에 이렇게 형성돼서 이 학교를 추천을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안성환 선생님께서는 숙명여대 영어영문과 미래 리더 전형 추천해 주셨는데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가 수시를 지원을 했었을 때 수능 성적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학생 성적 같은 경우에는 주로 지원 대비 합격률이라는 걸 뽑았을 때 한 10% 초반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면 6장 중에 1장을 붙을 확률이 상당히 적다라는 건데, 대부분의 그런 이유가 본인의 교과 성적만을 보고 종합 전형으로 다 썼을 때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옆에 그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교과를 깔으라고 같이 2장을 써야 된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맥락인 건데, 제가 주목했던 점은 학생의 학업 역량뿐만 아니라 학생이 가지고 있는 전공에 대한 적합성 부분에서의 그 스펙트럼을 찾다 보니까 숙명여대라는 거를 발견을 한 거고, 그 가운데서 조금 더 자기 자신이 자기도전적으로 잘 표현된 부분이 영어이기 때문에 영문과를 추천을 한 건데, 통상 인문계열로 들어가게 되면은 본인 스스로가 자율전공, 그러니까 그 부전공이라든가 아니면 복수전공을 통해서 충분히 입학을 하고 나서도 더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숙명여대가 2단계에서 면접이 60%입니다. 학생의 재치라든가 문제 해결 능력을 봤을 때는 면접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본인 스스로가 전공 관련 활동들이 있다라면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많은 할 말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한 거고요. 면접에서의 주요 내용이 서류 기반 면접입니다. 그래서 전공 적합성이나 학업 역량 부분 내지는 본인이 했었던 어떤 의사소통 능력이라든가 인성 부분까지도 같이 평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적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가장 큰 이유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숙명여대라는 부분을 추천하게 됐습니다. 네. 자, 오종훈 선생님께서는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학생부 종합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추천 이유의 첫 번째는요, 학생부 교과 성적이 합격선 범위에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교과별로도 경영학부의 특성인 이제 수학하고 영어 성적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비교과 성적도 대체 양호해서 추천하는 바이고요. 또 하나는 뭐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죠. 서울시립대가 반값 등록금으로 등록금 절감합니다. 네. 그리고 학생이 또 희망할 사항인데요. 아마 대학교 들어가면 이 교환학생 제도가 특히 저 시립대가 우리나라 유일의 사실상 시립 대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으로 보면 주립대학과 연계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또 좋은 조건으로 교환학생도 가능하니까 한번 지원해서 합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어머니 오늘 혹시 또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예, 저희 딸이 3학년 1학기 때 어떤 것들을 더 가장 보완을 해서 써야 될지, 그리고 저희 딸은 외대를 가장 가고 싶어 하거든요. 네. 외대에서 영어과나 다른 언어과가 엄청 많잖아요. 그런 과 중에서 그냥 가서 복수 전공을 하더라도 어떻게든 외대를 가고 싶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렇게 진학을 하면 어떨지 한번.
네, 알겠습니다. 자, 안성환 선생님께서 이번 질문 답변해 주시죠. 네. 일단은 좀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숙대를 추천한 이유는 갈 수 있는 대학과 그다음에 가고 싶은 대학은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3학년이라는 한계성 때문에 좀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당연히 뭐 가서 합격을 하면 더 좋죠. 그런데 그렇게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될 점이 있다라면 자기주도적인 어떤 연계성이 있는 노력들이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기록이 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이 영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국어라든가 사회라든가 내지는 지금 3학년이니까 아마 제2외국어 계열은 없을 것 같은데, 통상 그런 국어나 사회나 수학 같은 그런 과목에서 조금 더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일맥상통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영어 과목에 대한 것들을 쭉 종합적으로 살펴보시면 그 말이 어떤 말인지 학생부를 통해서 충분히 스스로가 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덧붙이자면,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출결 관리와 수능 공부는 꼭 해야 됩니다. 네. 자, 어머니 오늘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상담해 주셨는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네, 오늘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